이 영상만 보면 샵에서 눈탱이 안 받는다. 자, 스노보드의 정확한 사이즈, 바인딩에 적합한 바인드에 여러분들의 적합한 부츠. 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송대장TV 송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 이제 다가오는 스노보드 시즌을 맞이해서 스노보드 데크 바인딩 부츠, 이 영상만 보면 샵에서 눈탱이 안 받는다 영상. 네, 정확하게 스노보드 데크와 바인딩 부츠를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짧고 굵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들 스노보드 데크 바인딩 부츠 완벽하게 잘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영상 썸네일에는 눈탱이 안 맞는 법 이렇게 했지만 그건 좀 약간 과장된 방법이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눈탱이라는 거는 사실 금액적인 어떤 이렇게 비싸게 받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실제 잘 맞는 데크와 바인딩 부츠를 선택을 하는 것이 사실은 금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샵들은 워낙 온라인도 더 활성화되어 있고 서로 샵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출혈 경쟁이 있지 그렇게 비싸게 받거나 눈탱이 치는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샵에서 데크 바인딩 부츠 눈탱이 안 맞는 거, 이건 어그러고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데크와 바인딩 부츠를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게 맞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크 바인딩 부츠 제일 큰, 그리고 금액 대비 제일 큰 데크 스노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사이즈겠죠. 사이즈. 네, 그래서 본인의 사이즈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노보드의 정확한 사이즈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 적합한 보드를 구입하는 데크를 구입한 요령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자신에게 정확한 사이즈를 구입한 요령은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자기 몸무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무게에 따라서 표준 몸무게보다 키가 크시면 조금 더 긴 거, 자기가 몸무게에 비해서 키가 작으시면 조금 작은 사이즈, 그리고 몸무게에 비해서 타는 스타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카빙이라든지 주행, 속도를 내는 걸 위주로 한다. 그럼 좀 더 길게, 난 트릭이라든지 돌리는 거, 지빙 위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짧게, 그리고 올라운드다. 그러면 평균 사이즈의 데크를 구입하시면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남성 기준으로 해서 저와 같은 기준으로 하자면 제가 키가 한 173에 몸무게가 한 68k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체중에는 올라운드 데크, 이것저것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초, 중급, 상급자 분이시면서 이것저것 무난하게 보드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올라운드 데크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이즈의 범위 내에는 한 152에서 한 156 사이 정도 데크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올라운드로 보드로서는 적합한 사이즈일 것 같습니다. 즉, 몸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몸무게가 70kg 전후대, 한 67에서 한 73, 4 정도 사이즈 사이에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가졌었으면 데크 길이는 한 150 초반에서 150 중반대까지를 올라운드 데크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향각이라든지 카빙, 완전 라이딩 위주로 고속 속도를 낸다. 그러한 보드를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길게 150 중반에서 150 후반대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카빙, 햄머보드를 쓰신다. 그러면 이제 150 후반대 또는 160 초반대까지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지빙이라든지 그라운드 트릭, 지빙 위주로 한다. 그런 완전한 프리스타일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짧게, 그래서 한 140 후반대부터 150대 초반대까지 여러분들의 몸무게가 저의 몸무게라든지 저의 몸무게 전후 한 67에서 70kg 초반대면 140 후반대부터 150대 초반대까지의 보드를 지빙이라든지 그라운드 트릭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즈의 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파크를 탄다고 하시면 150 초중반대 보드를 선택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 자, 몸무게에 따라서 또 몸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나보다 키가 크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 전후인데 키가 175 이상 18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긴 보드, 아까 라이딩 카빙의 전형적인 올라운드 그리고 트릭하는 거 이렇게 3단계를 나눴을 때 조금 더 긴 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50대 후반대,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선택하시면 되고, 몸무게가 70kg 전후인데 저보다 키가 작다, 170 미만이다.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짧게,
그래서 올라운드 기준으로는 150 초반대 보드를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트릭이라든지 지빙, 그라운드 트릭 위주로 하시면 140 중반대에서 150 초반대까지, 150까지 이 정도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라이딩이라든지 카빙 위주로 한다 그러면 140 초중반에서 중반대까지의 보드를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남자의 보드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기준은 뭐 제 주관적인 그리고 좀 객관적인 건데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를 표준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100%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표준적인 사이즈 스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이제 여성용 분들의 보드 사이즈를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용의 시체 사이즈는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뭐 평균일까요? 160 초반에 몸무게가 50kg 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140에서 한 145, 6까지 145, 6까지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운드 기준입니다. 그 정도가 괜찮고 난 몸무게가 50kg가 나가지 않아. 뭐 한 45에서 뭐 50kg 사이다. 그 정도 조금 마르신 분들은 한 136에서 140 초반 1, 2까지 이렇게 선택을 올라운드로 선택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난 몸무게가 좀 더 나간다. 그렇게 되시면 키 한 163 정도 전후에서 몸무게가 55kg 이상, 뭐 6kg가 나간다 그러시면 140 중반 한 144에서 140대 후반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올라운드 보드 기준으로 즉 라이딩과 트릭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기준의 보드로서는 이 정도 사이즈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올라운드가 보드가 아닌 완전 라이딩, 카빙 유지의 보드를 생각한다 하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길게 163에 몸무게가 50kg 초반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144에서 148대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몸무게가 좀 더 적게 나간다 생각하시면 몸무게가 50 미만이다, 140에서 50이다, 145에서 몸무게가 45kg에서 50kg다 생각이 드시면은 데크 길이는 130 후반대에서 140 뭐 초중반대까지 한 140, 2, 3 이 정도 길게는 4까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트릭이라든지 그라운드 트릭 또는 지붕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163의 키 전후에 몸무게가 50kg 초반대이신 분들은 조금 더 짧게 138에서 또 136 그건 너무 짧을까요? 한 138에서 140 정도의 데크를 선택을 하시면 그 조금 더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본인마다 사양에 따라서 그 정도의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햄머보드를 한다. 그럼 조금 더 길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50대까지 이렇게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몸무게에 비해서 키가 크다. 그러면 올라운드 보드도 조금 2, 3cm 크게 그리고 뭐 다른 보드들도 역시 좀 더 크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제가 제시한 키의 표준 그리고 몸무게의 표준보다 몸무게에 비해서 키가 좀 더 작다. 그러면 전부 다 뭐 약간 2, 3cm 조금 짧게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남성분들의 보드 사이즈, 여성분들의 보드 사이즈를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키가 뭐 180 넘고 몸무게가 90kg, 100kg 나간다. 그러면 남성분은 160 넘게 가야겠죠. 160 넘게 가고 몸무게 여성분인데 뭐 몸무게 60kg 넘는다. 그럼 이제 150대 넘게 가시면 됩니다. 이제 극한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바인딩에 적합한 바인딩을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인딩도 다양한 게 있는데 바인딩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회사별로 좀 틀립니다. 어떤 브랜드는 3단계인데 스몰, 미듬, 라지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엑스 스몰, 스몰, 뭐 스몰, 미듬, 뭐 미듬, 라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스몰, 미듬, 미듬, 라지, 라지, 엑스 라지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그냥 통상적으로 뭐 약간씩 틀린데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냥 통상적인 예를 들면 3단계로 바인딩이 나온다 싶으시면 중간 사이즈의 단계 바인딩의 경우에는 얘는 그냥 남자의 표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250이나 55부터 270이나 75까지 이런 3단계 중에서는 중간 사이즈 바인딩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발이 75 이상 80, 85, 90 넘어간다 그러면 항상 제일 큰 사이즈의 바인딩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내가 남자인데 발이 작다 250, 뭐 45, 뭐 55 이렇게 되면 작은 사이즈
스몰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 바인딩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대략 맞는 사이즈의 남성분인 경우에는 바인딩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예외적인 바인딩도 간혹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샵에서 구입할 때 정확한 사이즈는 상담하시면 아마 샵의 크루분들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맞는 사이즈를 권해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이즈 이렇게 3단계가 나오는 바인딩들이 있고요. 또 2단계가 나오는 바인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미듬, 뭐 라지, 엑스 라지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요. 미듬 라지, 라지 엑스 라지 나오는 데도 있고요. 스몰, 미듬, 미듬 라지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큰 사이즈 바인딩은 보통 뭐 한 260나 65부터 280, 85까지 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은 사이즈는 뭐 한 235부터 한 265까지 260까지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단계에서는 간단하게 편하게 생각하면 큰 거는 남자 사이즈, 작은 건 여자 사이즈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유아용은 아동용은 또 아동용 바인딩이 있기 때문에 부츠에 맞춰서 뭐 170 부츠가 있고 180도 있고 뭐 200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동용이나 키드 또는 유스용을 선택을 하셔서 아마 샵의 직원분들이 그건 맞는 사이즈를 아마 선택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여성용 바인딩만 보자면 여성용 바인딩 경우에는 남자랑 여성용이랑 똑같은 사이즈 스펙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3단계인 경우에는 똑같은 사이즈 스펙을 쓰면 제일 작은 사이즈를 쓰시면 여성용 보통의 사이즈인 230, 35, 40, 45, 50까지가 대략적으로 맞고요. 2단계인 경우에도 역시 작은 사이즈를 쓰시면 30, 35, 40, 45, 50 뭐 이렇게 55까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0 같은 경우에는 2단계인 경우에는 좀 큰 바인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좀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인딩 중에서 여성 전용으로 나오는 바인딩 중에서는 남자와 사이즈가 동일한 게 있고 동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작은 엑스스몰 스몰 사이즈에서 한 단계 더 작은 사이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즈들은 여자 사이즈 중에서 스몰보다 더 작은 엑스스몰 스몰 사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이즈들은 220, 25, 30 요 사이즈 발이 이제 30 미만의 작으신 분들 있죠. 그래서 215에서 뭐 230까지 분들은 요 여자 사이즈 중에서 좀 작은 사이즈 바인딩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작은 여성 발 사이즈에 맞는 바인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샵에 구입할 때도 자기 부츠 사이즈와 직원분들에게 정확히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부츠에 여러분들의 적합한 부츠를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츠는 또 여러분들 라이딩 성향에 따라서 좀 맞는 부츠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엔 두 가지 부츠 구입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라이딩 성향을 갖고 있느냐. 즉, 나 라이딩, 뭐 카빙, 정향각으로 라이딩 카빙만 주구장창 할 거다. 아니면 라이딩 카빙만 할 거다. 그러면 라이딩 부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이딩 부츠는 뭐냐 하면 좀 딱딱한 부츠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딱한 부츠는 대략적으로 각 브랜드에서 좀 상급 라인입니다. 가격이 좀 셉니다. 그래서 라이딩 카빙 유지하시면 좀 딱딱한 부츠가 라이딩 카빙에게 유리합니다.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는 올라운드다. 뭐 라이딩도 하면서 뭐 트릭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것저것 다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중간적인 플렉스에 중간 플렉스, 중간 성향의 부츠, 올라운드 부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올라운드 부츠라는 거는 중간 플렉스가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한 5, 6, 7 정도의 부츠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올라운드 부츠 선택을 하시는 거고, 내가 라이딩 성향의 부츠는 7 이상, 7, 8, 9, 10, 8, 9, 10이 라이딩 카빙의 부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그라운드 스트릭이라든지 지빙 유지라든지 파쿠에서 막 가쿠 논다 이런 부츠를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부츠가 이제 4, 5, 6까지, 보통 4, 5에 그라운드 트릭한 지빙은 4 사이즈, 5 사이즈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또 올라운드나 지빙이 겹쳐 있으면 5, 6 정도나 뭐 그 정도, 5 정도 부츠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각 브랜드마다 이렇게 부츠 플렉스가 표시가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디다스의 5가 뭐 버튼이라든지 니덴코 5랑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플렉스의 뭐 숫자에 보다는 각 브랜드의 플렉스의 기준, 소프트한 부츠냐, 중간 플렉스냐, 하드한 부츠냐에 맞춰서 여러분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서 그 부츠를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걸 선택을 하시고, 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츠를 정확하게 본인에게 맞는 부츠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조금 보드를 타시고 경험이 있으시고 구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부츠를 정확한 부츠 사이즈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부츠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부츠를 선택할 때 좀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렌탈샵에 가서 여러분들 부츠를 선택을 하시면 보통 렌탈샵에서는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신발 사이즈 몇 신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초보자 부츠 구입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자기가 원래 신던 부츠 사이즈 자기가 신던 신발 사이즈 내가 275 신발 신으면 275 주세요 하시면 이제 렌탈을 하시는 분들은 275 사이즈 줍니다. 그 부츠는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부츠 사이즈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구입하기에는 좀 큰 부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츠 사이즈는 운동화를 뭐 딱 맞게 신는 분들이 있으면 운동화 사이즈가 맞는 거고요. 대부분들은 운동화 좀 크게 신잖아요. 그래서 크게 신는 사이즈가 아닌 구두같이 딱 맞게 신는 사이즈, 뭐 운동화같이 딱 맞게 신는 운동화 사이즈의 부츠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츠를 선택을 하실 때는 구입하실 때는 꼭 샵에 가셔서 먼저 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한번 재고 실제 발 사이즈를 재면 여러분들이 운동화 사이즈보다 차이가 작게 이렇게 나온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발 사이즈를 재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발이 250이 나왔다. 근데 250인데 270 운동화 신으면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250이 나오면 여러분들 부츠 사이즈는 부츠에 따라서 55나 60 그리고 여러분들 발볼에 따라서 조금 이제 65까지도 갈 수 있고 발볼이 넓거나 등이 높으신 분들은 발이 250이면 60이나 65 60을 기준으로 해서 65까지 갈 수가 있고 발볼이 좁고 살이 없으신 분들 칼발이신 분들은 이제 50이 나오셨으면 55 맥스 60까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츠를 여러분들이 직접 신어보시면 렌탈에서 신었던 것보다는 이거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작은 것 같은데 타이트한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정확한 부츠 사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부츠를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부츠를 신고 난 다음에 끈을 묶으시거나 보아를 착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뒤꿈치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꽝꽝 쳐주셔서 내 뒤꿈치가 부츠 뒤에 정확하게 딱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섰을 때 앞발이 뭐 적당히 닿거나 좀 타이트하게 닿거나 그 정도가 앞발이 처음에 맞는 사이즈고요. 내가 무릎을 이렇게 토 웨지를 준다는 장세 이렇게 앞무릎을 앞으로 충분히 구부렸을 때 앞발이 살짝 닿거나 적당히 닿거나 뭐 살짝 안 닿는 정도가 맞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는데도 부츠가 꽉 닿거나 좀 고통이 아플 것 같은 정도의 사이즈면 그건 여러분들 너무 작은 거고요. 이렇게 구부렸을 때 막 앞에서 너무 논다 싶으시면 약간 큰 사이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 웨지를 줬을 때 충분히 앞으로 무릎을 구부렸을 때 내 뒤꿈치와 신발이 이렇게 간격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구부렸을 때 부츠도 발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고 같이 따라오는 부츠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사이즈의 부츠를 신으셨으면 대부분의 부츠는 따라 올라옵니다. 공간이 안 생기고 여러분들이 큰 부츠를 신겼으면 토에 줄 때 뒤꿈치가 이렇게 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는 거는 하시면 안 되고 같이 따라오는 부츠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부츠 사이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부츠 사이즈를 구입하는 요령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발톱이 안 좋으시든지 고통을 너무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뭐 살짝 보드 재밌게 타려고 하는 건데 부츠가 맞는 것도 좋지만 뭐 고통이 너무 심하거나 발톱이 잘 빠진 거나 멍이 잘 드시는 분들은 고통스러워 못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살짝 한 치수 큰 거를 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의 부츠 고르는 요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라이딩 성향에 맞는 부츠의 성격에 맞는 부츠를 구입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확한 발 사이즈에 맞는 부츠를 구입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기 발 모양에 맞는 부츠를 구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볼이 넓거나 등이 높으신 분들은 부츠의 발볼이 넓거나 이렇게 높으신 그런 부츠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어떤 브랜드가 좋아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100% 다 맞지 않습니다. 인지도에 있는 많이 들어본 난 너무 좋았어 라는 부츠가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신었을 때 맞지 않는 부츠면 아무리 비싼 부츠가 아무리 인지도가 있는 부츠라도 여러분 발 모양에는 맞지가 않는 여러분들한테는 나쁜 부츠가 됩니다. 그래서 발볼이 넓거나 높으신 분들은 그런 부츠들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의 많은 모델들이 발볼이 넓거나 등이 높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또 아디다스 중에 등이 좀 낮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볼은 대부분 넓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니데커 같은 경우에도 라이딩용 부츠에서는 다른 부츠에 비해서는 발볼이 넓거나 등이 높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롬부츠도 좀 넓거나 등이 편안한
브랜드고 또 이렇게 좁은 부츠에 맞는 발볼이 칼발이라든지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츠들도 약간 이제 좁은 부츠 같은 경우에는 뭐 32라든지 뭐 살로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츠들, 그리고 인터내셔널 모델인 뭐 버튼 같은 경우에도 아시안 핏은 조금 편한 편이고요. 인터내셔널 핏 같은 경우에는 좀 좁은 핏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서 본인의 발 길이에 비해서 볼이 넓거나 등이 높은지를 확인을 하셔서 역시나 샵에 가셔서 이 부츠가 편안한 부츠인지 샵 직원분들한테 꼭 문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들어본 브랜드 아니면 지인이 추천한 브랜드도 한번 신어보시고, 또 샵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발볼이 높은데 어떤 부츠가 좋아요, 브랜드 좋아요, 그거 주세요, 한번 좀 신어보시고, 또 샵에서 추천하는 발볼, 고객님 발볼이 넓은데 또 발볼이 좁은데 이 부츠보다는 이 부츠가 여러분들 발볼에 맞습니다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는 부츠의 브랜드와 추천받은 부츠 브랜드와 또 샵에서 추천하는 브랜드를 한번 신어보시고, 실제 같은 사이즈일 경우에 발볼이 편안한 부츠, 등이 좀 편안한 부츠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편하다는 게 큰 걸 신으면 다 편하죠. 어느 부츠건 큰 걸 신으면 다 편하니까 커서 편한 게 아니고 타이트하면서도 특별히 불편하지 않고 좀 편안한 부츠 같은 걸 신었는데 역시 볼이 너무 찐다든지 등이 너무 찐다든지 그런 부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주면서 편안한 거, 좀 어렵죠. 네, 그런 부츠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발인 경우에는 칼발에 맞는 좀 폭이 좁은 부츠들, 볼이 넓으신 분들은 발볼이 좀 넓은 부츠를 선호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정확한 부츠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자신에게 정확한 발 사이즈에 맞는 부츠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제가 이제 타이트하게 딱 맞는 부츠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츠를 한번 구입하면 렌탈은 단 하루 신는 겁니다. 그 부츠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거는 최소 3년, 아니면 5년, 길게는 7, 8년까지 이렇게 부츠를 신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좀 타이트하더라도 부츠가 이너 부츠 같은 경우에 타이트하더라도 몇 번 신으시면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간 타이트한 부츠를 권해드린 거고요. 처음에 느슨한 걸 신으면 시즌에 좀 자주 가시면 그냥 첫 해 시즌에 부츠가 늘어나서 안에서 노는 경우가 생겨서 부츠는 멀쩡한데 또 부츠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처음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타이트한 부츠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저의 말씀대로 부츠를 선택을 했는데 신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스키장 가서 바인딩 채우고 슬로프를 한두 번 타고 내려왔는데 발이 너무 아프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새 부츠를 신으면 새 부츠가 아니고 렌탈을 했더라도 바인딩 체결하고 보드를 타시면 부츠 발 아픈 건 사실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당히 재밌게 타면서 아픈 건 참을만 하면 여러분 타면 되고요. 한번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내가 아프서 도저히 부츠를 벗어야겠다, 이 정도의 아프면 그런 경우에는 구입을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난감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새 거일 때는 부츠 이너가 타이트하고 제일 빵빵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이 충분히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려오셔서 부츠끈을 풀으시고 부츠 보아를 풀으시고 깔창이 있습니다. 모든 부츠, 대부분의 부츠에는 깔창이 있기 때문에 깔창을 빼고 여러분들이 타시면 됩니다. 깔창을 떼고 며칠 동안 타시면 일단 깔창을 빼면 한 반 치수 정도, 반 사이즈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발이 아무래도 고통도 없고 좀 크니까 편안하겠죠. 그렇게 타시다가 며칠이라든지 어느 정도 타시고 난 다음에 좀 발이 좀 편안하고 안에서 약간 노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약간 커진 것 같은데 좀 노는 느낌이 난다, 그렇게 되시면 그때 깔창을 다시 끼시고 타시면 처음에 타셨을 때는 그런 고통이 없이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면서 라이딩, 스노보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왜 작은 부츠를, 타이트한 부츠를, 고통이 있음에도 그런 부츠를 선택을 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노보드를 탈 때 기본적으로 카빙할 때 이렇게 토 엣지를 주면 큰 부츠를 신으면 뒤꿈치에 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까치발 주게 타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맞는 부츠를 사용하셔야지, 내가 토 엣지 카빙 줬을 때도 데크가 내가 원하는 발을 들은 만큼 데크도 따라서 카빙 주는 만큼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정확한 카빙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보드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맞는 부츠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데크 바인딩 부츠 눈탱이 안 맞는 방법은 아니고 정확하게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내용 분량이 길어서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분량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는 분들 댓글로 필요한 시간대별로 맞는
부분들 찾을 수 있게 댓글로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네, 한번 조금 빠른 재생 속도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노보드 데크, 바인딩, 부츠를 정확하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여러분 즐거운 스노보딩 되시고요. 자, 이상으로서 보드코리아 송대장TV 송치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스!